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전국 규모의 대회입니다.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현장의 분위기를 김영삼 구단과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오랜만에 들려온 전국대회 소식입니다. 많은 대회들이 취소되기도 하고 연기되기도 했었는데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이 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 대회도 제가 알고 있기로 조금씩 딜레이가 되긴 했는데, 네. 결국은 개막이 됐고요. 성대하게 잘 치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회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국제 한중 교류전이 성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온라인 국제 교류를 성사시켰던 인물이 바로 오늘 바둑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네, 이제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님께서 한국과 중국의 그 바둑 교류에 가장 이제 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중국의 그 유소년들을 초청을 해서 대회를 할 예정이었는데, 네. 코로나 전국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온라인으로 교류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과 최정구단의 기념대국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살펴보시죠.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포천시와 포천시체육회, 한국스포츠경제가 주최하고요. 대한바둑협회, 경기도바둑협회, 포천시 바둑협회가 주관합니다. 8월 8일과 9일 양일 동안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벌어졌고요. 그리고 기념대국, 한중 유소년 교류전, 그리고 담연기, 그리고 국제 친선 교류전 부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평소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서효석 원장은 아마공인 6단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전 포인트 어떻게 될까요? 네. 서효석 원장님께서 원래 이제 하수를 잘 다뤄요. 힘이 굉장히 좋은 바둑이라 젖바둑을 이제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잘 도는 스타일인데, 반대로 이제 프로 기사를 만났을 때는 그게 과연 그 작전이 통할지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자, 과연 최정구단을 만난 서효석 원장의 바둑 어떤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포천종합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방역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아크릴 투명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대국자와 대국자 사이에 이제 지금 잘 이제 이렇게 아크릴 투명판이 설치가 돼 있어가지고 소위 이제 비말로 전염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아주 참신한 자연 아이디어였습니다. 환경이나 빼어난 이런 많은 환경들이 아마 우리 바둑인들한테도 신선이 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관광 도시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포천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애정을 갖기 바라겠습니다. 최정구단과 평강한의원 서효석 원장의 대국입니다. 앞서 말씀드리자면 한 집 차이로 승부가 끝난 만큼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승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평소 애호가로 알려져 있는 서효석 원장입니다. 자, 치수는 4점 치수로 진행이 됐고요. 원래 보통 서효석 원장이 프로와 대국을 할 때는 3점 치수로 대국을 한다고 해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대국 하루 이틀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아, 그런가요? 최정구단한테 몇 점을 깔고 두는 게 좋을 것 같냐고 해서 석점은 좀 버거울 것 같고 넉 점 정도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국후 인터뷰에서는 올해 75이 됐기 때문에 한 점을 좀 더 깔았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하고 한 10여 년 전에 둘 때는 그때는 이제 석점에 뒀는데 그때 이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예. 프로에게 3점 치수면 굉장히 아마 강자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바둑을 사랑하고 평상시에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료하는 시간이 너무 워낙 많기 때문에 대국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진료 시간 외에는 이제 바둑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정도로 바둑 애호가입니다. 또 바둑계에서도 참 많은 공헌을 하셨던 서효석 원장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완벽한 포석을 지금 짜 나가고 있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포석을 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서효석 원장이 이제 온라인 바둑 대회를 약 10년 이상을 이제 후원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제 뇌이핑, 마샤오춘, 창하오, 구리. 한국에서는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 서봉수 구단, 그리고 조한승 구단인가요? 4대4 대항전을 직접 후원을 했을 정도로 바둑계에 엄청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도 지금 좌상기를 완벽하게 지금 방어를 하면서 넉점 젖바둑의 모범적인 지금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굉장히 두텁게 두어가는 것 같은데요. 흑의 입장에서는 젖바둑을 둘 때 항상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두는 방법이 좋은데, 자, 지금 여기를 끊었는데, 지금 이 끊어서 지금 이 한 점을 잡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이 한 점은 잡아봤자 딱 두 집이에요. 아, 원래 자상기는 이제 완벽하게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끊고 이 한 점을 잡는 것보다는 차라리 좌변 쪽에서 이렇게 협공을 해서 백돌 석점을 공격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수법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그러자 최정 구단이 바로 좌변 쪽으로 벌려 두었고요. 자, 계속해서 좌상기를 견실하게 지켜둡니다. 그 자리는 그래도 백이 느는 것하고 비교하면은 집으로도 크고 또 좌변의 백돌을 계속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자리이죠. 자, 좌하기 붙여서 늘었는데 그 자리는 흙이 반발은 안 되는 자리인가요? 지금이 제일 이상적이죠. 지금이 제일 안전하고 반발을 물론 할 수도 있는데 반발을 하게 되면 백이 끊어서 복잡해지면 일단 피곤한 거예요. 아, 젖바둑의 사수 입장에서는 복잡해지면 피곤해지는 거니까 지금 잘 받은 거죠. 예. 보통 백의 입장에서 젖바둑을 잘 둔다라고 평가가 나 있는 서효석 원장인데 또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바둑을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견실하게 튼튼하게 두는데 반대로 제가 이제 백을 잡고 그 젖바둑을 둘 때 보면은 엄청난 완력이에요. 그래서 하수들을 많이 괴롭히는 나쁜 상수의 전형인데 오늘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아주 단단하게 튼튼하게 지금 지켜두고 있습니다. 평소 기풍은 좀 공격적인 기풍이군요. 역전형이라고 봐야죠. 공격적이고 전투를 매우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 바둑은 이제 피 한 방울 나지 않게 단단하게 지금 잘 두고 있죠. 현재까지는. 네. 또 좌변에서도 좀 파워를 하면서 실리를 챙겨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집도 약간 늘어나고 이 좌변의 백도를 계속 공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지금 끼웠는데 이 수는 이제 안전하게 두려면 이렇게 늘거나 또는 이렇게 빈삼각을 해서 연결을 하면 제일 확실하죠. 네. 그런데 끼웠다는 건 어느 정도 공격을 하겠다라는 뜻인가요? 근데 이게 백이 이쪽을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은 좌하 쪽에 있는 흑돌이 상대적으로 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확실하게 늘거나 또는 늘어서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근심 걱정이 없죠. 지금 끼운수하고 백 단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늘어서 연결을 하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돌이 차단이 되면은 그래도 좀 걱정거리가 생기죠. 그래도 넘어갔어야 되는 자리군요. 끼워 있는 것보다는 차단이 되면 아무래도 좌하기 쪽이 흑돌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늘어서 연결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방법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젖혀서 끊어두고요. 아무래도 이제 좌하 쪽이 좀 약해졌기 때문에 지금 막는 수를 선택을 해서 확실하게 살아두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큰 실수가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뭐 약간 손실은 입었지만 아주 크게 뭐 데미지를 입거나 한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요. 넉점의 효과는 아직까지 충분히 살아있죠. 네. 자, 최정 구단은 이제 하변 쪽 키워가는 것 같은데요. 백의 입장에서 젖바둑을 둘 때는 이렇게 항상 결정을 짓지 말고 모양을 최대한 넓혀야 됩니다.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바둑판을 계속 좁혀야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 백이 중앙 쪽으로 둔 수는 이 모양을 계속 넓히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 자리도 역시 좋은 자리고요. 지금 흑도 여기 붙이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붙이는 수는 이제 백이 여기 선수를 이제 활용하는 것을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둔 것 같은데 이 자리보다는 그래도 우상기를 입구자로 지키면 우상기도 완벽하게 지키고 나중에 이제 상변 쪽을 침투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중앙보다는 우상기 지키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도 3-3으로 지켜두고요. 굉장히 견실한 바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바둑만 놓고 보면 그런데 평상시에 서효석 원장의 바둑을 보면 전혀 오늘 바둑하고 완전 다른 기풍입니다. 네. 자, 이제는 어지간히 큰 자리를 다 뒀기 때문에 최정구단도 이제 하변을 확실히 지켜서 하변에 어느 정도의 큰 집을 형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제 붙여두었던 중앙의 흑 한 점 움직이고요. 아, 그곳까지 들여다보나요? 그 자리는 지금 한 칸 떼고 들여다본 것은 권투로 치면 아주 날카로운 잽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백은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만 흑은 양쪽으로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는 수들이기 때문에 네. 기분 좋은 자리인데요. 네, 아주 기분이 좋죠. 좌상귀까지 크게 잡아둡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백이 이쪽을 잇고 연결하는 것이 이쪽을 연결하게 되면 또 좌변에 여기 젖히거나 해서 또 패로 버티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확실하게 잡아놨는데 아주 튼튼한 수입니다. 저렇게 확실한 집이 있다면 좀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수로 인해서 이제 좌상의 흑집이 약 35집 정도가 확보가 됐죠. 네. 자, 최정구단도 이제 3-3 파호하고요. 자, 이 장면에서는 보통 이쪽을 젖히거나 또는 반대쪽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우변을 두 칸이나 이제 벌릴 수가 있는데 실전은 그냥 차단을 했어요. 이 이제 서효석 원장의 기풍다운 아주 강인한 수법입니다. 공격 본능은 좀 멈출 수가 없는 건가요? 네. 저라면은 저는 반대쪽으로 맞고 우변을 벌렸을 텐데 지금도 타협을 하려면 흑이 여길 막고 백이 넘어갈 때 우변을 벌리면 되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지금 젖혀서 하변 쪽에 백집을 파워를 하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여기서 받아두질 않네요. 예,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날일자를 해서 우하기를 살아둬야 되고요. 네. 자, 위쪽으로 예, 밀어두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맞게 되면 여기 나와 끊어가지고 이 흑이 전체 흑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 쪽으로 막는 게 정수고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은 하변을 깼지만 또 백도 우변을 깬 형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우하기도 집으로 어느 정도 만들었고 또 이게 또 재미있는 모양이 이게 이제 백이 이제 하변 쪽을 받고 난 다음에요. 함부로 여기를 젖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제 하변 쪽은 마무리가 됐는데 쪽은 젖히면은 만약에 바다만 주면은 호구를 친다던가 해서 완벽하게 연결이 되는데 이쪽을 젖히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반발이 가능하군요. 이렇게 치고 이렇게 두면은 약간은 복잡해지거든요. 네. 저도 좀 헷갈릴 정도인데 어려운 형태네요. 이게 여기를 들어오고 쪽을 먹여치고 따낼 때 이게 전부 선수가 되고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쉽게. 네. 이게 흑이 세수예요. 하나, 둘, 세수. 백은 여기를 두고 이걸 두고 꼬부리면은 바로 못 들어오니까 따내고 잇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네 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한 수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하변 쪽에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막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럼 늘어두어야 되는 건가요? 느는 게 일반적으로 보이는데요. 아, 거기까지. 그래도 다 받아줘도 수상전 할 때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서 젖히질 못하고 예. 네. 그 수를 다 보고 있었군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자, 막지 못하고 그냥 한 칸을 띄워 두었고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는 4점의 효력이 남아있는 형세겠죠? 내 점을 완벽하게 지금 효력을 살리고 있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 두세 점 정도까지는 그래도 살려 있지 않을까요? 자, 아직까지는 팽팽한 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넉 점 바둑 정도 되면은 끝내기 돌입하기 전까지 한 최소한 5집에서 10집 이상은 앞서 있어야 이제 골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내기에서 당한다는 걸 감안을 하면 그쪽까지 실리를 견실하게 챙겨갑니다. 실리도 실리고 이 우하 쪽의 흑돌도 아직 미생이니까 연결하는 의미도 있고요. 한 수의 값어치가 훌륭한 자리이죠. 네. 이런 자리는 따꼼하죠. 이게 반발하기가 어려워요. 끊게 되면은 단수 쳐서 나가면 이으면은 다 잡히고 요쪽을 이으면은 요 두 점이 잡히고 네. 그래서 지금 이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을 또 크게 키워갑니다. 네, 지금은 이제 다른 큰 자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중앙을 키우면서 집을 만드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흑돌이 이쪽에 오면은 여기 또 나중에 또 차단당했을 때 좌변에 백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중앙이 이 한 수도 한 수의 값어치가 충분한 자리이죠. 자, 중앙 쪽 나를자로 뛰어갔는데요. 상변에 좀 맛이 아깝진 않나요? 약간 아깝죠. 지금 이 좌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좌중앙 쪽의 흑돌은 완벽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튼튼한 형태죠. 거기에다 이제 한 번 더 가열술한 건데 이 백은 자체로 한 수의 값어치가 있고요. 흑의 날일자는 그렇게 큰 값어치는 없는 것 같아요. 보류해두고 나중에 상변 쪽의 맛을 노리는 게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지금 둔 자리는 아주 좋죠. 네. 지금 둔 자리는 상변의 맛도 뒷맛도 노리면서 이 백돌 한 점을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크게 에워싸면은 큰 집이 이제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군요. 자, 최종 구단도 눌러가고요. 네. 이건 평상시 서유석 원장 스타일이 아닌데요. 저는 한 이런 데 두고 공격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참아둡니다. 자, 그쪽까지 밀어서 넘어간 형태인데요. 완벽하게 넘어는 갔는데 중앙에 이 자리가 아주 명당 자리가 됐죠. 네. 이 중앙에 아까 백이 눈목자한 것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훨씬 더 큰 모양이 형성이 됐고 흑은 이제 약간 많이 눌렸죠, 지금 우변에서. 네. 상변 쪽 이제 노력하고요. 그 자리는 이제 수가 나지 않더라도 정리를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두는 수법입니다. 우상귀 쪽 101점을 좀 잡아두겠다라는 뜻일까요? 네, 지금 아주 좋은 수를 둔 거죠. 지금 붙이고 끄는 수는 아주 좋은 수입니다. 꽤 큰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 수가 좀 아쉽죠. 이 수는 지금 이쪽 단수 치면 빵 따내야 되는데 네. 여기를 늘게 되면 이 한 점까지 크게 들어가잖아요. 집으로 엄청나게 큰 자리인데 이거는 조금 아쉽죠.
어떤 수를 좀 착각했던 걸까요? 중앙 이제 단수 하나 치는 게 이제 매력적이라 아마 이 선택을 한 거로 보이는데요. 아, 중앙이 좀 신경 쓰였군요. 아무래도 이런데 돌이 하나 있으면 여기가 하나 있으면 중앙으로 이제 이 침투를 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는 거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우상기 한 점이 현실적으로 크니까 아, 그 자리까지 선수 교환은 다 해놓겠다. 모양을 좀 우형으로 만들겠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 이 수는 예, 일리가 나름 이 들여다보는 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위에서 먼저 단수 치고 들여다보면 여기 이어줄 사람 없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해두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입구자로 들여보는 거를 선수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 날카로운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냥 이어주진 않네요. 뭐 나중에 거의 비슷하니까요. 예. 네. 그 단수 한 방이 이제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제 빵 따냄을 허용하지 않고 우상기를 잡지 않고 지금 늘어서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중앙 쪽. 네. 삭감하러 갑니다. 이 삭감을 의해서 이 단수를 집으로 손실을 보면서 이 단수를 잡지 않고 단수를 친 게 이 삭감을 의해서 지금 이렇게 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깊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한데 아무래도 불리함을 의식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글쎄 지금 불리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흙도 전체적으로 한 60집 정도 가까운 집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좀 얕게 삭감을 해도 한 줄 덜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건너붙여서 정리합니다. 이거는 이 역습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 지금 이쪽으로 씌움 당하면은 여기를 몰고 나와서 이 좌변의 백이 아직 미생이기 때문에 싸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빠져서 네. 좀 양쪽을 보완하는 느낌인데요. 그것도 살릴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이 돌을 버리면은 체면이 말이 아니니까 살리긴 해야 되는데 다행스러운 게 요 백이 이제 약점이 좀 있어요. 이런 데부터 시작해서 요런데 약점이 좀 있기 때문에 백도 함부로 흙을 차단해서 하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자, 일단 씌워갔습니다. 이 우변에 있는 백의 약점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역시 또 여기서 건너붙이면서 역습을 가하네요. 그 서여사 원장님의 그 바둑에는 항상 이 전투 본능이 살아 숨쉬고 있어가지고 그 백도 이렇게 빈 삼각으로 끊는 게 모양이 그렇게 과히 좋진 않거든요. 이런데 차단하고 늘게 되면은 이 백돌 석점 봉쇄와 여기 또 이쪽 끊어서 싸우는 게 맛보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정구단도 지금 뒤로 후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탈출은 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최정구단은 탈출은 했지만 빵 따냄을 하면은 얼추 또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이었을까요? 자, 어느 정도 이제 중앙에서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만 잘 위기를 넘긴다면 그래도 서효석 원장이 득점을 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백이 그래도 그나마 모양이 좋은 곳이 중앙이었는데 지금은 중앙이 거의 단점이 좀 있어가지고요. 그 빵따냄. 사실 백도 이제 강하게 두려면 이렇게 차단을 해서 다 잡으러 가는 게 있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붙였을 때가 또 이제 좀 어려운 장면이군요. 붙였을 때가 좀 신경이 쓰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흙이 잘 됐죠. 지금 빵 따냄은 허용은 했지만 그래도 백집을 많이 없앴기 때문에 연결이 아주 잘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자연스럽게 타고 나오면서 연결을 합니다. 자, 이제는 연결이 가능해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흙집이 한 60집 정도 가까이 지금 확보가 됐고, 100도 쉬운 집 이상은 확보가 됐거든요. 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 10집 안쪽으로는 이겨 있어야 이제 끝내기에서 좀 당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자, 중앙 쪽에서 득점을 올리면서 그래도 서효석 원장이 계속해서 우세함은 지켜가고 있는데요. 자, 마무리만 참 잘하면 승리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최정 구단도 여기 날일자를 하면서 하중앙 쪽에서 최대한 큰 집을 지금 만들면서 좀 추격의 불씨를 지금 당기고 있습니다. 네. 자, 또 한 점을 사석 작전으로 이용해서 또 중앙 쪽 101점을 또 잡아 놓네요. 예, 이 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한 점을 제압한 것은 그래도 몇 집 늘어났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결과라고 봐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잡는 것이 좀 선수가 될까요? 그래도 되지 않을까요? 이 차단되면은 사활이 문제가 생길 것 같이 생겼는데요. 예, 지켜주네요. 그렇죠. 예. 이쪽을 나가면 사활에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또 이 최정구단과 서효석 원장의 기념대국도 있었지만 여기 대회를 후원했던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창호 구단의 기념대국도 성사가 됐다고요. 박용국 시장도 이제 바둑 애호가로 알려져 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대회가 생긴 가장 큰 이유가 포천시장과 서효석 원장의 만남에서 제가 이 대회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요거 좀 아쉽네요. 중앙에 지금 들여다봐서 이 대만 좀 받아달라 이거였는데 지금 손을 빼고 이 자리를 밀고 들어가니까 이 자리는 보통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15집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하는 자리예요. 반대로 흙이 막으면. 네. 근데 여기 한 칸 뛴 수는 그 정도 값어치는 안 되거든요. 역시 끝내기는 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예. 이 그 날일자 화점에서 3-3 받은 날일자 형태에서는 귀 막는 게 최소한 15집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이쪽은 이제 여길 잡으러 가도 백이 이렇게 하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을 이어도 이걸 두고 여기 찝으면은 이걸 잇고 바꿔치기가 되면은 하변에 흑돌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엔 흑은 여길 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연결을 하면은 거의 살아있는 형태로 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흑이 한 칸 뛴 수로는 우상기를 막았으면은 훨씬 더 수월한 끝내기가 됐었겠죠. 이 중앙 쪽 백돌과 하변 쪽 흑돌의 바꿔치기는 흑이 좀 손해인 바꿔치기군요. 네, 아무래도 공배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하변 쪽이 더 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수순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박용국 포천시장과 서효석 원장이 대국을 하면서 이런 대회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이 대회가 출발이 된 거죠. 바둑 애호가들끼리는 참 좋은 게 남녀노소 이제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걸 불문하고 바둑 한 판만 더 보면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네. 또 한 판만 두면 금세 다시 친해질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득호 우란 말이 있죠. 네. 바둑 한 판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참 이 코로나 시국에 단비 같은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어린이 유소년 선수들에게 더 뜻깊은 기회가 되겠고요.
최정구단과 서효석 원장의 명사 기념대국. 아직까지 승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2020) 포천시장배 국제평화 유소년 바둑대회 포천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전문 선수부는 초등부로 3개의 부문으로 나누어서 치러졌는데요. 자, 이렇게 보이는 것과 같이 아크릴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어서 비말 차단을 막았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 선수들이 대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대국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정구단과 서효석 원장의 명사 기념대국. 이제 끝내기 수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형세는 만만치 않은 형세로 보고 계신 거죠? 지금 흙이 60집 약간 넘는 정도인데요. 백은 우하기가 6집에 중앙이 한 3석집 정도 받았다고 치면은 백이 2선 빠져서 저처였다고 가정하고요. 4, 7, 8, 9, 10, 26집 32, 35, 36, 40집. 백도 거의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세한 승부가 되겠군요. 단지 하나 요 끝내기를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젖혀 있게 되면은 이제 선수로 이제 또 아래쪽에서 넉집이 생기기 때문에 한 요 정도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예, 제가 이 집을 아까 안 셌는데 여기서 늘어나는 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가 큰 자리가 되겠고요. 아, 바로 두네요. 예, 정확한 끝내기예요. 반대로 100개의 단수를 당하게 되면 화면이 제로가 되고 이제 100이 또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모로 큰 자리였는데요. 자, 젖혀 이어두고요. 끝내기에서 좀 미세하다면 그래도 하수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조금 앞서 있어야 돼요. 예, 항상 앞서 있어야 되지. 끝내기 좀 당한다고 감안을 해야 되니까요. 네. 서효석 원장님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시니어 바둑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네. 그 시니어 바둑리그에 이제 구전 녹용팀이 있어요. 아우. 구전 녹용팀의 사실상의 이제 구단주 역할도 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바둑에 대한 애정이나 바둑에 대한 뭐 사랑, 후원 이런 게 이제 거의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뭐 내노라는. 저는 그 아시안 게임에서 이스라 구단과 또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팀을 위해서 또 전문의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옛날 얘기죠. 예. 네, 아주 오래전 네. 얘긴데요.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문에 뭐 10년도 더 된 얘기,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이 붙인 끝내기도 컸고요. 지금 자산기 늘고 젖힌 끝내기도 지금 끝내기의 그 교본 같은 수예요. 그래서 이 붙인 수로는 지금 이게 큰 건지 여기를 젖혀 있는 게 큰 건지 자세히 한번 세봐야 되긴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흙이 젖혀 있는 것과 백이 꼬부리고 젖혀 있는 거를 지금 제가 세보니까 흙이 젖혀 이으면 흙집이 석집이 줄고 흙이 젖혀 이은 다음에 나중에 또 요렇게 젖혀 이으면은 여기가 지금 한 집이 나는 자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넉집이 더 늘어났죠. 네. 백이 지금 선수로 7집 끝내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수 7집이라면 보통 이제 곱하기 2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16집짜리 값어치가 있는데 이게 과연 16집이 되느냐? 안 될 것 같거든요. 약간은 손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자, 이렇게 조금씩 손해를 본다면 승부에 다가가기가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이게 만약에 백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막았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들어가는 끝내기를 했다고 치고 흑이 지금 이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여기가 넉집 차이거든요. 네. 백이 원래 아까 석집이 난 게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그런가요? 근데 좀 다른 게 이제 백은 이게 지금 선수 끝내기잖아요. 그러니까 흑이 역 끝내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일곱집. 차이가 좀 있죠. 선우수 차이가 예. 있군요. 후수 일곱집과 선수 일곱집은 딱 2배 차이 나니까요. 그래도 몇 집이라도 손해 본 것 같습니다, 흑이. 자, 그래도 끝내기가 몇 개 남지 않아서 또 어디가 더 큰 자리가 될지 계산하기가 더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여기가 제일 큰 것 같긴 하거든요. 중앙 쪽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중앙은 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르고 나가도 약간 깨기는 깼는데 흑집도 좀 사라지거든요. 찌르고 단수 치거나 하면 찌르고 단수 정도가 아니고 찌르고 있는 것까지가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얇아지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백이 여기 두면 받아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됐다라고 생각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네요. 네. 그리고 우상귀가 여기 젖히면 이제 늘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원래 선수 넉집 자리 끝내기라는 거거든요. 흑이 늘면은 여기에 넉집이 생기는데 백이 젖히면 여기 한 집이 생기니까 석집이 줄고 흑이 늘면은 나중에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여기서 또 한 집이 차이가 나니까 역끝내기 넉집 자리가 돼요. 선수 넉집이 되죠. 백이 네. 젖히면 흑이 늘면 역끝내기 넉집이 되고요. 중앙 쪽 먼저 밀어두고요. 역시 중앙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는 그래도 이거 두고 한 칸 뛰면은 흑의 입장에서는 손해볼 일은 없죠. 받지 않으면 단수 치고 들어서 중앙에서 또 쏠쏠하게 집이 많이 늘어납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주 날렵한 선수 활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들어가나요? 네, 그 자리가 물론 이렇게 되고 지키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하긴 뭐 다음에 백에 들어와도 이렇게 이으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 조금 당하는 거나 여기 지금 흙이 깬 거나 거의 비슷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는. 그래도 최정보단을 상대로 수순이 꽤 많이 진행됐는데 잘 두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약간이라도 우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잘 두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큰 실수 없이 바둑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수도 약간 실수 같긴 해요. 반대쪽을 젖혔다간 또 여길 찌르면 또 일이 나네요. 이거. 여기를 둔 것을 이제 반대로 손 빼면 여기 둬서 여기 붙이더라도 꽉 이으면 차단이 되면 한 집밖에 없기 때문에 흑대마가 위험해집니다. 네. 지금 연결은 정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흑이 밀고 나오면 봉쇄가 안 되죠. 막는 것도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젖히는 수는 어차피 이 우하기는 항상 백이 받아야 돼요. 여기 있고 나서 이쪽을 붙이게 되면 사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받아서 6집이라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이 형태는. 선수가 되는 자리였고요. 우상귀 큰 자리. 역끝내기 넉집 자리예요. 네. 먼저 두어 갑니다.
그러자 다음으로 크다고 얘기했던 좌학 위쪽. 네, 이 자리가 엄청나게 큰 자리죠. 이게 왜 크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는데요. 찌르니까 흙이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때 끼우는 끝내기가 생겼습니다. 아, 사활과 또 살짝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살기는 사는데요. 예. 지금 흙이 늘고 한 칸을 띄면 살기는 사는데, 이렇게 되면은 5집 났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흙이 이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8집, 물론 나중에 백돌이 오면 좀 줄어들 수도 있지만, 그리고 손을 빼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근데 지금은 이 끝내기를 지금 선수로 당했기 때문에 많이 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정 구단도 큰 끝내기 찾아서 부엌가고요. 이 바둑이 결과적으로 한 집 차이가 났다고 들었는데 왜 한 집 차이가 났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한 바둑이 이어집니다. 지금 아무래도 흙이 조금이라도 몇 집이라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아직도 흙이 유리한가요? 네.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수가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찌르고 여기를 이으면 수가 났어요. 그렇군요. 수가 났어요. 그래서 네. 원래 이거로는 뭐 이쪽을 지켜서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로 지켰으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지금 갑자기 이 넉점이 끊기면서 여기 빈 공백까지 합치면 지금 10집 이상의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 하나까지 있어서. 이렇게 크게 손해가 들어가나요? 최정구단 지금 횡재를 했죠, 지금. 마지막에 굉장히 네, 아쉽습니다. 지금 엄청난 손실을 입었는데요. 약간이라도 지금 흙이 이겨있는 바둑이었는데. 더 이상 역전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데요. 중반까지 내용이 훌륭했는데 마지막에 실수가 굉장히 아쉽네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바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끝내기가 한두 집짜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다 한 집짜리 정도죠. 이렇게 끝난다면 실수만 없었다면 흙의 승리가 좀 확실시 되는 그렇습니다. 분위기였군요. 그것도 이게 지금 백이 찌르면 선수 한 집짜리잖아요. 네. 이거는 흙이 이으면은 이게 한 집이 늘어나고 지금 백이 따내서 백이 또 한 집이 늘어나잖아요. 물론 아직 여기 또 이어야 그렇지만 아무튼 이 후수 한 집보다는 훨씬 큰 자리예요. 여기는 선수로 1과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미 한 집 가까이 손해 봤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그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이제 취약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끝내기를 정확하게 지금 한 집짜리, 두 집짜리 이런 또 분수가 들어가는 끝내기를 정확하게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런 점이 좀 전문 기사들하고 두면은 좀 차이가 나요, 끝내기에서. 굉장히 정교한 계산이 필요한 끝내기네요. 지금은 그냥 좀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냥 한 집 손해봤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다 두었습니다. 자, 이제 공배를 다 정리하고요. 지금도 마지막 끝내기가 하나가 중요한 게 여기를 둬야 되는 게
여기 자체로도 집이 큰데다가 나중에 또 여기 다 메워지면 여기 또 가열수가 필요해요. 아, 네. 그런데 그 찝어가는 수를 먼저 둘 타이밍은 없어 보이는데요. 없죠. 지금 백이 정확하게 지금 먼저 두어갔습니다. 최정구단한테 이런 끝내기는 너무 쉬운 일이라. 여기도 찌를 수가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하죠. 네. 찌르면 이렇게 먹여치고 단수를 치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 반패까지 이어두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반패 하나 남았는데요. 아, 이어두고요. 이렇게 되면 바둑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정말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었었는데 마지막에 실수가 참 아쉬웠습니다. 네. 중앙 넉점 잡힌 게 일단 너무 아팠고요. 네. 네, 이렇게 해서 101집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교롭습니다. 예, 마지막에 우변에 역끝내기 한 집 한 거로도 중앙 이어놨으면 비기는 바둑이었는데 네. 예, 마지막 순간에 한 집을 손해를 봐서 정확하게 한 집을 이겼습니다. 마지막에 끝내기 수순까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래도 오늘 내용 참 훌륭했습니다. 최정구단이 살짝 미소를 지금 보여줬는데요. 네. 저 미소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난전이 일어나진 않았는데요. 중반에 조금 어려운 타이밍에 딱 형세 판단을 잘 하시고 삭감을 들어오신 후에 우세를 잡으셨는데 나중에 제가 꼼수로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리고 꼭 이기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건 좀 아쉽네요. 네,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마지막에 한 집 이긴 줄 몰랐을 만큼 정말 좀 어렵고 치열한 바둑이었던 것 같은데 재밌었습니다. 네, 최정구단이 꼼수로 이겼다라는 평가를 했을 정도로 마지막에 참 아쉬운 실수가 나왔는데요. 결과는 아쉬웠지만 내용은 훌륭했습니다. 네, 바둑은 내용적으로는 아주 훌륭했는데요. 마지막 순간에 그 자충이 그게 좀 신기한 형태라 네. 자른 하나 이어두면 이제 수가 나는 형태라 그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으면 흑이 여유 있게 이겼을 거고 마지막 순간에도 역끝내기 한 집짜리와 역끝내기 1과 3분의 2 이런 건 사실 근데 조금 어렵긴 한데 그것만 잘했어도 결국은 비겼던 바둑이었죠, 원래는. 예. 네, 또 화국이 나올 수도 있었던 한 판이었는데 그래도 오늘 내용이 참 훌륭했던 한 판이었고요. 앞으로 포천시장 배 많은 대국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